요사이 멧돼지들의 습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 들어 강원 지역에서만 총 83건, 즉 3일에 한 번꼴로 멧돼지가 사람 앞에 출몰했는데요. 특히 지난 15일에는 삼척의 한 야산에서 겨울 약초 캐기 위해 산에 올랐던 주민이 멧돼지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요. 멧돼지 공격이 아주 흉폭했고요. 또 멧돼지를 쫓기 위해서 개를 4마리나 데리고 갔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피해를 당한 분과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한 분 만나보죠. 삼척시 가곡면 탄곡리에 사는 김인선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선생님, 나와 계세요. 예. 지금 동네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전부 다 밤에 텔레비인데 붙여 있고 걱정되죠. 예. 정말 이런 일 지금 내가 올해 76인데 이런 변 참 처음 봤어요. 내지 산돼지 해도 그렇게 때려 몰려 다니면서 그냥 사람 다치게 하는 지금 여 건네 가까운 데도 처음이거든요. 시골이 정말 이래서 시골 살기가 어렵습니다. 밖에 나가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바깥에도 못 나갈 정도, 겁나서 못 나갈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 피해 당하신 분 몇 분이 같이 오르신 거예요, 산을? 두 분이 갔다 이랬는데 겨우살인가 소리 나요. 그게 약에 좋다고. 예. 그거 따로 갔대요. 그날 구릉 쪽으로 있는 데가 낮은 곳에 간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서 사망한 거예요. 돼지음이라는 거 있어요. 그게 아마 훌치캔 모이라. 이빨 그놈을 가지고 확 긁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동맥이 끊어졌는 모이라. 물어 뜯은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확 피를 많이 쏟으니까 거리가 뭐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같이 간 사람이 가서 자기도 물렸는데 결과적으로 옷을 째가지고 그 사람은 지혈시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그걸 붙잡고 그냥 사람 죽었다. 아니 그 산에 오르실 때 개를 4마리나 데리고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보통 개를 데리고 가면 멧돼지를 피할 수 있다. 주민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망가죠. 그렇죠. 사냥개니까. 근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사냥개도. 소용없죠.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밤에는 무서워서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계시다고 지금 훌륭하다고. 모두 모여서 가능하면은 바깥에 산에도 일단 오르지 말자. 바깥으로 어두면 나가지 말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마을 분위기가 얼마나 어수선할지 제가 상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빨리 좀 대책이 마련돼야겠어요. 오늘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한 분, 김인선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멧돼지에 대해서 알고 있던 상식이 좀 잘못됐던 걸까요? 아니면 멧돼지의 습성이 더 포악하게 변한 걸까요? 왜 이렇게 멧돼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사건의 형태도 달라지는 건지 전문가 한 분 모셔보죠. 한국도시생태연구소의 야생동물 전문가세요. 박병권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사람 앞에 나타나긴 했어도 이렇게 물어뜯는 경우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요. 그런데 사람까지 이렇게 흉악하게 공격하는 사고가 이번 주에만 2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사실 이번 주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2월부터 1월까지가 보편적으로 야생 멧돼지의 교미 시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교미 시기는 동물로서는 가장 예민하고 또 경쟁 관계에 있는 또 다른 동물이 나타나면 이제 싸움을 걸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굉장히 교미 시기에는 공격적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민하고 그렇죠. 엄청난 공격적이고. 정도로. 그때 이제 사람을 만났고 많은 개체수가 있는 다른 무리들과의 긴장관계 그런 것이 유지되는 환경에서 이제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만 2번의 사건이 벌어진 이유 구체적으로 따지면. 근데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서 좀 전반적으로 많아진 느낌도 받거든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멧돼지 위협할 수 있는 포식자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동물을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포식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학습 효과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 같으면 포식자가 어떤 게 살았을까요? 예를 들면 늑대, 트라소니, 닭, 담비, 표범, 호랑이. 이런 친구들을 한 번만 만나면 다시는 못 올 만큼 놀래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멧돼지들이, 이 녀석들이.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멧돼지들이 점점 흉악하게 사람을 공격해온다, 이런 말씀. 원래 떼지어서 다닙니까? 4마리, 6마리 이렇게 다니는 게 습성인가요? 돼지는 사실 시력이 상당히 약해요. 예. 어떤 무리를 이룰 때 훨씬
예방 효과를 크게 가져요. 천적이 오는 거, 뭔가 지나가는 걸 더 빨리 알아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 생활을 하는데 익숙해 있어요. 예. 게다가 한 마리의 암컷이 가임 기간이 되면 여러 마리 수컷이 매달려서 경쟁적으로 교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아서 떼를 지어 다니는 것도 있고 또 암컷 한 마리에 수컷 여러 마리가 달려들어서 다니는 것도 그렇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떼를 지어서 다니는 멧돼지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고 그만큼 위험은 더 높아졌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안 여쭐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산을 등산하다가 멧돼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피해야 하는 게 최선입니까? 멧돼지는 수평 시력이라고 해서 앞을 보는 시력은 상당히 약해요. 그런데 보통 성인이 만약에 170cm의 키를 갖고 있다면 150cm 정도 이상의 나뭇가지에만 올라가면 공격을 피할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렵다. 그것도 어릴 때는 가장 높이를 가진 바위. 예. 그 바위에 올라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실 사람이 야외에서 활동한다면 팔다리를 많이 흔들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멧돼지 눈에는 약간 어른어른하게 보입니다. 시력이 안 좋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그렇죠. 어른어린 형태로 보이긴 해요. 예. 이런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자동 우산이 있어요. 자동 우산? 스위치 누르면 스위치는 탁 펴지는 거. 팍 켜지는 거. 둥근 우산을 탁 펴서 그 뒤에 숨어 있으면 이 멧돼지는 우산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어른거리지 않고 팔다리처럼 크게 움직임이 적은 우산이 사람을 피하게 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이번 사고가 난 곳의 그 피해자분은 개를 4마리 데리고 갔대요. 근데 보통 개를 데리고 가면 멧돼지를 쫓는 걸로 우리 알고 있었거든요. 이분도 역시 멧돼지 쫓으려고 개를 4마리나 데리고 갔고 근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멧돼지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개가 기서대는 소리가 싫으니까 잠깐 피할 정도일 뿐 대부분 멧돼지가 이깁니다. 그 개떼가 짖는 소리가 귀찮고 시끄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인식들이 많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거죠. 또 하나는 멧돼지를 만나면 갈지자로 도망을 가면 된다. 그러면은 멧돼지 눈이 어른어른 거려가지고 못 잡는다. 뭐 이런 속설도 있었거든요. 근데 멧돼지가 이제 질주할 때 평균 시속이 50km가 가까이 됩니다. 어이구 빠르네요. 우리는 산에서 뛸 때요. 20km 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발짝 못 가서 바로 공격당하거든요. 근데 갈기자 형태는 갈기자로 달릴 수 있는 고라니 종류라면 피할 수 있어요. 아주 신속하게. 사람은 어렵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회피 방법이 못 됩니다. 고라니에게나 통하는 방법이지 우리한테 통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산림정책의 그 가장 큰 틀은 민둥산을 없애자. 숲에 많은 나무가 사는 것이 보기 좋다. 이런 것을 가장 큰 일종의 모토로 삼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산의 일정 높이 이상이나 멧돼지가 많이 서식한 지역이라면 일정 부분을 벨트 형태로 아니면 긴 띠 형태로 나무를 좀 잘라내서 멧돼지가 굳이 민가로 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쪽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풀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풀이 많이 살 수 있는 산의 일정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멧돼지들이 서식할 거다. 두 번째는 결국은 적극적으로 멧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개체수가 너무 늘어났을 때는 지금 포식자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쪼록 더 이상 이런 좀 끔찍한 사건은 없어야겠고요. 특히 주로 농촌에 사는 분들이 지금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농작물 피해도 마찬가지고요. 대책을 좀 강구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한국도시생태연구소 야생동물 전문가세요. 박병권 소장이었습니다.